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여야가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4.15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 간 고소고발전에 이어 유세 중인 후보가 폭행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부의 긴급자금 대출 신청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은행들이 빠른 대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뭄비나무 군락인 지리산 일대에서 고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7.59%,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남 사전투표율입니다.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에 역대 최고치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율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아닐지 계산에 분주한데 섣불리 예단하긴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주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실시한 사전투표. 경남의 사전투표율은 27.59%로 지난 총선 12.19%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에 26.83%도 넘기며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하동 43.17%를 최고로 산청과 함양 등 경남 서부 지역 투표율이 높았고 양산과 김해 등 동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분산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한 30% 정도가 사전투표로 한다고 이게 응답한 게 있었어요. 그 정도 수준으로 나왔고 본투표 때는 한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많이 투표장에 나올 것 같아요. 정치권에선 득실 계산이 분주한데 경남의 경우 여야 모두 누가 유리하다고 섣불리 예단하긴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이 유리하다는 통설이 있지만 최근 선거에서는 빗나간 경우가 있고 경남은 노령층이 많은 농촌의 투표율이 높아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코로나 전국에서도 정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들이 좀 발현이 돼서 거기에 대한 반사적 투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전 투표율이 조금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곳에서 사실은 더 좀 높다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결국 높은 사전 투표율이 본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지느냐가 최대 관건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좀 여유 있게 투표하는 게 좋겠나 이제 그런 심리가 있으니까 그거를 유불리를 따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심리적으로 역동조화가 되면 영남에서는 표 결집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국적으로는 여권 지지세가 강한 호남의 사전투표율이 영남보다 높다는 점에서 여권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영남 보수층의 견제 심리가 결집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4.15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막바지가 되니까 후보 간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고 유세 중인 후보가 폭행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은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주 공단 로터리에서 4.15 총선 진주을 무소속 이창희 후보가 거리 유세를 하던 순간 한 남성이 갑자기 차량 연단으로 뛰어오릅니다. 이 후보 측은 이 남성이 주먹으로 후보자의 가슴과 목을 가격했고 이를 제지하던 3명의 선거 사무원도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창희 후보는 이 사건을 정치 테러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크를 뺏어가지고 나를 때리는데 피했기 망정이지 그래 안 했으면 쟤는 죽었습니다. 정말로 이 정치가 뭔지. 지난 7일 진주갑 후보법정 토론회 정영은 후보가 박대출 후보에게 김유근 후보의 사퇴를 종용한 사실이 있느냐고 캐물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 후보와는 아무런 인연관계도 없습니다. 박 후보님. 제가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전화를 합니까? 네, 제가 어떻게 사퇴를 종용합니까? 이를 두고 김유근 후보는 박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박대출 후보의 김유근 후보에 대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김유근 후보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될 우려가 다분히 있고 박 후보 측은 네거티브 공세라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경남도당이 무소속 김태 후보를 상대로 선거법상 정당 표방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고발을 예고하자 김태 후보는
강석진 후보 측이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선거 전 막바지에 후보 간 고소 고발 난무에 후보자 폭행 사건까지 빚어지면서 심각한 선거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조금 춥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부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을 보이면서 쌀쌀한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최대 9도가량 높아 따뜻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6도, 진주 2도, 함안 영하 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진주 23도, 함안 25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기가 다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건조한 바람이 계속 불어들고 있는데요.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하늘 표정 좋습니다. 아침까지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도, 양산 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5도, 창녕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0도, 산청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2도, 합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전 해상에는 풍랑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선거일인 내일은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코로나19로 받게 될 긴급재난지원금이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악용해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휴대전화 해킹, 이른바 스미싱 문자가 돌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긴급 재난자금 상품권이 도착했다며 아래 있는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문자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이른바 스미싱 문자입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이제 제시를 해서 자신들의 어떤 수익을 최대한 창출하려는. 지난 석 달 동안 전국에서 확인된 코로나19 관련 스미싱 문자는 9,800여 건. 확인되지 않은 문자를 무심코 눌렀다가는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해놨으니까요. 아무래도 조금 그런 건 있겠지. 좀 형편이 어렵고 하면.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선불카드나 지역상품권 등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의심스러운 문자는 절대 열어보지 말고 혹시 열어보더라도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앱이나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지가 뜨면 바로바로 업데이트하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정부의 긴급자금 대출 신청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사람이 몰려서 처리 시간도 길어졌는데 대출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은행들이 나섰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경남농협에 별도로 차려진 소상공인 대출 창구입니다. 경남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특례 보증대출 업무를 은행으로 가져와 상담은 물론이고 대출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을 연 지 보름 만에 만 건, 5천억 원이 넘는 대출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은행을 찾을 시간조차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근엔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창구도 열었습니다. 이 자금을 수혜자가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협에서는 도내 98개 전 점포에서 수신 창구, 여신 창구 할 것 없이 모든 창구에서 이런 접수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은 이동 점포를 이끌고 소상공인들을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집중 배치한 덕에
단 10분 만에 상담과 대출이 끝납니다. 와 보니까 괜찮습니다. 괜찮고 은행에서 또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또 오자마자 이렇게 순서대로 너무 빠르게 해주니까. 일주일 만에 900명이 넘는 상인들이 방문할 만큼 호응이 높아서 다음 달까지 경남과 울산의 주요 시장과 상권을 순회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많이 밀려 있고 또 금융권 활용을 하는데 어렵다는 소식을 접하고 난 이후 저희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방은행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토대로 같이 성장 발전해온 지방은행으로서 그 소임과 역할을 좀 다하고자. 이 밖에도 경남농협과 경남은행은 대출 신청이 폭주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인력을 파견하고 전문 상담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대출 처리 속도 높이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계가 기후변화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가뭄비나무 군락인 지리산 일대에서 고사가 본격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동식 기자입니다. 해발 1915m, 지리산 천왕봉 동쪽의 중봉과 하봉. 헬기에서 바라본 산 정상부에 회색으로 말라 죽은 가뭄비나무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일부 지역은 살아있는 나무보다 껍질이 벗겨져 허옇게 속살을 드러낸 나무가 더 많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동그랗게 퍼진 뿌리가 땅 위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나무 밑동은 줄기결을 따라 찢어지고 쪼개지듯 부러졌습니다. 침엽수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죽어갈 때 이런 집단적인 뿌리 뽑힘 현상이 하나의 그 상징처럼. 가뭄비 나무가 한꺼번에 죽어가는 것은 기후 변화에 따른 적설량 감소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봄철 수분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무가 말라 죽고 강풍으로 뿌리가 뽑히거나 줄기가 부러지는 겁니다. 가뭄비 나무는 국제멸종위기 적색 목록 관심종으로 아구산대 침엽수 가운데 유일하게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백두대간에 분포합니다. 가뭄비 나무의 분포, 서식 실태에 대한 좀 더 정밀 조사와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꼼꼼하고 세세한 그런 관찰. 남한에 남아있는 가뭄비 나무 군락은 지리산 반야봉과 천왕봉 일대가 대표적으로 덕유산과 개방산, 설악산에는 일부 개체만 남아있습니다. 백두대간을 생태적으로 연결하는 상징적인 희귀수목 가뭄비 나무가 기후 변화로 남한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창원시 의창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수행 중인 선관위 직원에게 욕을 하고 위협한 혐의로 유권자 A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쯤 의창구에 정당 명칭이 포함된 불법 표지물이 부착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던 선관위 직원에게 욕을 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내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 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발열 체크와 방역 활동을 벌입니다. 또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 2,564명은 별도로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감염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표 요원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2주 동안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총선 투표소가 설치된 도내 초중고교 448곳의 온라인 수업은 투표 다음 날 오후 1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투표 날 오후 6시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뒤 방역을 하고 일정 시간을 갖기 위함이며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은 학교는 16일 오전부터 온라인 수업을 실시합니다. 도내 시군 보건소에 음압 특수구급차 11대가 추가 배치됩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상반기에 국비 22억 원을 투입해 창원과 진주, 거제, 남해 등 도내 11개 시군에 구급장비와 음압장치, 필터링 장치를 장착한 중형 승합차급의 음압 특수구급차를 배치해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병원 이송 때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도민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경남 승차 여행 코스 13선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한 여행 코스는 차를 탄 채 둘러볼 수 있는 명소들로 창원 창포 해안길을 비롯해 진주 진양호 일주도로, 통영 평인 노을길, 사천 비토섬 가는 길 등 13곳이며
경남 관광 길잡이 홈페이지와 도 관광 S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15개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배부된 면 마스크의 검수 과정에서 봉제 불량이나 마감 처리 미흡 등 계약 기준에 미달한 불량 면 마스크 43만 장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창원 지역 한 마스크 유통업체와 개당 1,320원에 총 98만 장, 5억 6천만 원어치를 계약했으며 일부는 이미 학생들에게 배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월 말부터 임시 휴장했던 도내 가축 시장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가축 경매 시장을 운영하는 각 시, 군 축협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농가의 출입을 자제시키고 경매인만 참가시키며 개인 위생과 소독, 환기 등 방역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진주시가 초중고교의 개학 연기로 끼니 해결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급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한부모 가족과 다문화 가족 자녀 등 결식이 우려되는 2,3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주말에만 제공하던 급식비를 지난 2월부터는 평일에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편의점을 대상으로 한 생계형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성경찰서는 어제부터 2주 동안 편의점 특별 점검과 순찰 활동을 강화합니다. 이번 특별 점검 기간 동안 고성경찰서는 관내 편의점의 CCTV 등 방범시설과 긴급신고 시스템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야간 1인 여성이 근무하는 편의점에 대해선 순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대로템을 포함한 K2전차 관련 업체들이 육군의 차세대 주력 전차인 K2전차 3차 양산 사업에 조속한 착수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K2전차 3차 양산 사업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350억 원이 올해 예산으로 반영된 바 있으며 업체와의 계약이 올해 체결된다면 2023년까지 전차 납품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경영 위기로 국책은행에서 1조 원을 지원받는 두산그룹이 채권단에 두산중공업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두산그룹은 두산중공업 경영 정상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뼈를 깎는 자세로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 업계에선 두산중공업 사업부 매각 등이 자구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을 찾기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탐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장의 탐방시설을 추가 조성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한려해상 남해 복곡 탐방지원센터에서 보리암 구간 등 탐방로 5곳에 무장의 탐방시설을 조성하고 거제, 학동 등 3곳에는 교통약자들이 수상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이 협력 중소기업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과 안전, 판로 3개 분야의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지원 방안으로는 지원사업 수행 때 인건비 적용 확대와 기업 운영자금 대출 이자 감면, 계약 체결 시 선금 이행 보증보험료 지원 등입니다. 경남 서부 지역 시 군이 어린이날 행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5일 열기로 했던 어린이날 가족 한마당 행사를 취소했으며 하동군과 합천군도 해마다 수천 명의 어린이와 학부모가 참여해온 어린이날 행사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창녕군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림 사업을 추진합니다. 창녕군은 올해 10억 원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공장 밀집 지역과 도로변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미세먼지 흡착 기능을 하는 느티나무와 편백 등 4만여 본의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